여기는 송해길이 있는 종로 상가입니다. 송해길 왼편에는 탑골공원이 있죠. 종로 2가 쪽 방향으로. 근데 마침 오늘 탑골공원 정문은 공사 중입니다. 그 유명한 낙원상가고요. 옛날에 허리우드 극장이 있었죠. 낙원상가에서 우회전하거나 아까 송해길에서 쭉 올라오면 골목길에 최봉수 철학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최봉수 철학원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최봉수 철학원에 오게 되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김영삼 이 토가 김일성의 순을 극함으로 김일성은 원래 안에 죽는다. 월간조선 94년 5월. 이거 제가 썼던 거죠.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것도 예측을 했다. 이거는 최봉수 선생이 했던 겁니다. 공산주의 종말 예언했던 것도 최봉수. 네, 오늘은 그의 아들 최용건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최용건 씨는 육사 41기로 중령으로 예편한 사람입니다. 네, 2024년 4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금방 최봉수 역술관을 찾아오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마주하신 분은 그의 아들 최용권 씨입니다. 둘째 아드님인가요? 예, 둘째입니다. 네. 예. 저 뒤에 그림이 있는데 앉아 계시는 분이 돌아가신 최봉수 선생님. 94년도에 김일성 사주를 놓고 올해 안에 사망한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무너진다. 그런 예언을 하셨던 분이죠. 그 같이 서 있는 아드님 젊은 분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최용권 씨입니다. 이 최용권 씨는 예비역 군인이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역술을 생업으로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사회운동, 통일운동을 본인이 추진해 왔습니다. 명리학이 엉터리라면 이미 그게 사멸이 됐겠죠. 근데 이게 어지간히 맞으니까 뭐 온갖 구설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데 한번 명리학으로 풀어본 대한민국 운세부터 한번 들어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을요, 우리가 지금 한 70 몇 년 만에 G7에 버금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명리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명리라고 하면은 뭐 아주 뭐 독특하고 뭐 특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태극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태극기를 보게 되면은 태극의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잖아요. 네네. 그 태극 문양이 바로 명리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음양. 예, 바로 그렇죠. 그래서 태극이 우리 그 명리학의 가장 기본은 무극에서 태극. 그러니까 무극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거기서 새로 생겼다. 마치 빅뱅처럼 그게 태극이 이루어지는 거고 태극이 이루어질 때 바로 거기서 음과 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명리학의 핵심은 음양의 조화입니다. 즉 음양의 조화 가운데에 바로 그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목화 토 금수의 운동이 생겼어요. 그걸 바로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은 인간의 마음 또한 모든 사물 자체를 바로 음양 오행으로 설명하는 것이 명리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명리학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대한민국은 동쪽에 있어서 뭐 간계에 해당된다는 얘기 옛날에 많았는데 한번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쉬운 예로 들면 주역의 개사전에 나온 얘기로서 그래서 공자님이 이제 또 간괴라고 그래서 동북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동북간이라고 한 건 그거는 이제 팔괘에 대한 설명이고 또 명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축인부입니다. 축으로도 보고 인으로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인으로 봐요. 그래서 동북간방. 그래서 인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동물은 호랑이에요. 그렇죠. 호랑이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바로 호랑이 모습으로 붙어 있어요. 만주를 그렇죠. 그래서 그 핵심 부분은 사실은 지금 우리 만주 지역에 호랑이가 딱 붙어 있는 그 전체 지역이 바로 인방입니다. 인방. 어민자 인방. 호랑이 인자 인방입니다. 그래서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우리 한민족 네. 동북 간의 모습이 그 정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한반도의 운세에 대한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네. 쉬운 예로 들어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태어난 생년월일 가지고 보잖아요. 시까지. 예, 시까지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은 육식갑자로 나눠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우리 한반도는 바로 인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인방으로 기준하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대 흐르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난 거는 생년월일로 얘기하지만 지구 전체적인 지구 전체적인 지역적인 걸 보는 거는 우리가 원회 운세라는 게 있어요. 원회 운세. 원자. 아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으뜸 원자를 씁니다. 회자는. 회자는 모일 회자를 써요. 그 원회 운세가 뭐냐면 우리가 1년을 365일로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1원을 12만 9,600년으로 보는 겁니다. 아. 예. 1원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가장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운입니다. 운이란 게 사주로 보면은 날을 보거든요. 태어난 날처럼. 운이란 건 운동할. 예, 운자 씁니다. 그래서 그게 운이 360년이에요. 그 다음에 새라는 게 있어요. 새. 인간 새자 쓰는 거예요. 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됐다 얘기하듯이 3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바로 운과 새를 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기운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죠. 마치 사주 보듯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풀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그건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좀 설명 넘어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반도의 기운이 사실은 한 300여 년 전서부터 한반도가 이게 한반도로 올라설 수 있는 기운이 사실은 300여 년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700년 되는 얘기네. 그렇죠. 그때는 조선이 최악에 가던 시기죠. 오히려 바닥을 예.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시기에 우리가 조선이 있었고 조선이 결국은 조선 말에서 굉장히 우리가 합방까지 당하는 식으로 됐지만 대한민국이 거기서 가장 우리가 절처봉생이야. 끊어진 자리에서 새로 시작이 된 절처 끊어져 봉생 생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기부터 올라가 가지고 그런 기운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치고 올라가는 게 언제부터 된 거냐? 1954년부터입니다. 정전하고 예. 그래서 1954년서부터 그 운을 치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그렇게 따지니까 왜 54년이 그 시기? 그걸 왜 그러냐면요. 그 연대로 따지는 게 있어요. 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넘어가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것도 30년 단위로 아까 셀은 30년 단위잖아요. 1954년서부터 1983년도가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운이 올라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라 우리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좀 명리적인 얘기입니다. 관인상생의 시대라고 그래서 벼슬관자. 인이란 거는 우리가 도장인자. 그러니까 관하고 인이란 건 뭐냐면은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뭔가 공식 문서화한다라는 게 관인이거든요. 사실은 그 30년간이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받아서 대한민국이 커나가기 위한 기반을 잡는 거였고 그 다음에 1984년서부터 2013년까지가 그때는 우리가 건설해서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가 재물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예, 재물운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2014년부터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 10년 지났어요. 예. 2014년서부터 앞으로 30년간은 뭐냐면 우리 기운을 펼쳐 나가는 시기로 되어 있어요. 써먹는 기간이다. 예. 그 전까지는 건설이 예.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새로 써먹는 즉 그 전까지나 그 전 60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반 다지고 우리 거를 중심으로 했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서는 국제적이나 사회적인 식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G8도 나가고 뭐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K-팝이라든가 뭐 K-푸드 뭐 우리가 심지어는 K-방산까지도 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 6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오는 역량. 근데 사실은 더 크게 보게 되면 그 전서부터 대한민국에는 역량은 쌓였어요. 계속 쌓여왔었어요. 언제부터 써요? 한 300년 전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이건 수치로 그런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 예, 경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단지 예견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학 사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동학이라고 하는 사상 자체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민주화된 사상이거든요. 그때 기준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계급적 타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순수하게 받은 것보다는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국민들, 그다음에 어떤 지식인들에 있었을 적에 배경이 됐기 때문에 3.1운동 일어났을 적에 그 3.1 독립선언문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그 전에 수천 년의 틀을 깨는 거죠. 깨면서 그 글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서구 문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구에서의 어떤 발전된 문화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자체적으로 내재적인 게 우리는 키워왔다. 아, 그 근대정으로 가는 네, 경우가 그렇죠. 있었다.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응기가 돼서 연결이 돼서 맞춰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식민기관은 뭐라고? 예? 식민 지배를 받은 기관은 뭐라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절초라고 하는 거는 가장 힘들고 끊어진 자리니까 절박함. 거기서 절박함. 그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극복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 과거에 힘들었을 때의 기억이 있으면은 그걸 극복해 나갑니다. 이 사실은 지금 이 마음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원동력도 됩니다. 흔히 얘기할 때 최악의 상태일 때가 대운이 들어올 조짐이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야 과거에 끊어지면서 그렇죠. 새로운 예, 걸 그렇죠. 네. 예, 그게 그렇게. 절차였다, 예. 식민기관이. 지금 우리가 워낙 한 300년 가까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 DNA 속에서는 뭔가 이게 트라우마 같은 그런 걸 갖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한편으로는 키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대한민국 현재 정치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 운세는 좋죠.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이재명이 날뛰고 되고 엉망진창인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니 제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는 역사에 대한 거는요. 역사의 흐름을 지금의 시각으로는 절대 평가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거는요, 발전에 대한 것 중에 상당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한편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반면 교사를 하면서 발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한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열심히 산다고 해갖고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 책을 쓴 사람은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까 본인 깨달은 거죠. 저도 열심히 하고 실패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부분을 얘기한 거고,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나오는 거지, 그걸 어떤 한 부분을 보기는 못다. 명리학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명리학은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면만 보는 게 아니라 뒷면까지 봐주는 게 그게 진정한 명리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입한국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정당이 총선에서 이기게 하고 참 절박하게 절초봉생이 될 수 있다. 예. 이제 요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명리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명리의 그 10간 12주로 얘기를 한 거고, 또한 음양을 갖다가 오행으로 하지 않고 사상 8개로 간 주역식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태극에서 음양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거기서는 4가지의 현상을 항상 중요시 봅니다. 요걸 통상 사상이라고 그래요. 사상.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학이라든지 이런 거 요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이 사상은 현상을 보는 데는 가장 보기가 편하고 잘 돼 있어요. 사상이. 그래서 우리가 사상 다 아시겠지만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판단을 해보니까 국민의 성향이라든지 모든 사람은 이 4가지 성향으로 사실 다 구별이 돼요. 딱 구별이 되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좌파, 우파, 이념으로 제가 좀 구별을 해보면은 음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인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말하는 뭐 자유와
그 다음에 경쟁을 강조하는 우리가 통상 보면 자본주의 개념이 화해 개념이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음의 개념은 뭐냐면은 음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물, 수 이 개념을 보거든요. 그 개념은 뭐로 보냐면 평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 통제 이런 쪽을 갖고 있어. 음이 좋고 양이 나쁘다, 양이 좋고 음이 좋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어떻게 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양의 기운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자유, 경쟁 어떤 우리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이런 데 있고 경쟁을 위한 자유. 예. 근데 태음은 어떤 개념이냐면 평등 사회. 야, 우리 평등하게 골고루 잘 먹고 살아야 돼.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사회 단체에서도요. 실질적으로 군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평등 사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계급은 있어도 네, 해요. 맞습니다. 자, 요 중간에 낀 게 뭐가 있냐면 소음, 소양. 소음, 소양은 뭐냐면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좀 음의 기후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음은 중도 좌파, 그 다음에 소양은 중도 우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로 구별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딱 보게 되면 이 네 가지로 대부분 다 구별이 돼요. 근데 이게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 있냐면은 태음이라든지 태양인 사람들은 이념성이 강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평등적 의식이 중요해. 우리 사회적인 어떤 이런 뭐 사회적 어떤 이런 게 좀 강해야 돼. 우리가 평등적인 강조 이런 이 사람 이념성이 강해요. 마찬가지 태양인 사람들은 자유 우리 뭐 이런 뭐 우파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 트럼프 같겠네. 아주 강해요. 자 그런데 소음이나 소양인 사람들은요. 이 의식이 있어. 소음 그럼 그래 평등 사회 좋아. 그래 좋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 그다음에 소양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소음 소양은 이게 엄청나게 소음이 소양으로도 가고 소음이 소양으로도 가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재물 벌어요. 경제적인 거로 바뀌어요. 예, 그 사람들은 특징한 게 나한테 이득 되면은 그러니까 음이 이득되면은 나 소음이 음 쪽으로, 그러니까 소양도 소음으로 가고. 제가 나이 들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을 움직이는 게 돈이. 예, 그렇습니다. 돈이 그게 민감하더라고요. 재예요. 예, 그게 재예요. 그게 재예요.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근데요 어떤 면에서 이게 말입니다. 그 끌고 나가는 어떤 조직을 어떤 사회든 끌고 나가는데 사실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 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고 그 사람들의 판단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태음이고 저 사람이 태양이야 이런 사람들은 현재 시세 판단한단 말입니다. 야 이거야라고 보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가 오히려 내가 소음인 사람이 소양으로 가버렸어. 그래 내가 져버렸어. 좌파가 우파인 사람이 소양인 사람이 소음으로 가버렸어. 그럼 우파가 졌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여기가 맞는데 아니야. 시대 흐름이 오히려 그 사람들 판단이 맞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게 바로 민의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건 하냐면은 이념주의니까 옳다 그러다만 하지 예. 대세를 결정하는 건 예, 그렇죠. 세부적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민감도가 떨어져.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판단하는 것 중에서 사실은 소양인 사람들이 즉 우파인 사람들이 소음 쪽으로 많이 갔어요. 같다 민생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거는 저는 주로 봤을 때 민생으로 봐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냐. 그게 나머지 각종 요인이 있어요. 뭐 이거 뭐 많은데 저는 뭐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생. 예, 저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이 안 좋은 건 알지만 만약에 정말 소양인 사람들을 소음으로 가지 않도록 즉 중도 우파가 중도 좌파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못하면은 그렇게 하는 쇼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박정희 전두환이 잘했던 거. 예. 경제를 일으키고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나름대로 하려고는 한 거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너무 늦고 그다음에 그게 그 소양인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전혀 와닿지가 않아. 이러다가 이게 대한민국 얘보다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믿어도 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4년 지나면 또 바뀌어요. 이거는 계속 바뀌어요. 네, 이게 앞으로 한국의 모든 걸 결정짓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과정 속에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해봐야 절처가 돼야 봉생이 된다. 예. 그렇죠. 계속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하나로 계속 쭉 가는 거는 말입니다. 결국은 편고가 되게 돼 있어요. 편고. 한쪽으로 쏠린다 이거야. 편자는. 예. 그러니까 치우칠 편자로 써요. 고는. 예. 고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고정돼 있다. 단단할 고. 그러니까 영어의 고가 고정돼 있다. 고정돼. 예. 치우쳐서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런 한쪽으로만 돼 있으면 그거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북한이 그런 거네. 예,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질문이요. 예. 미국과 영국은 태양 같은 나라가 아주 경쟁을 위한 자유를 확신하는 나라 같은데 거기는 고착되지 않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영국이 민주주의 발전할 때 토리당, 휘구당 이 두 개가 굉장히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영국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리고 노동당하고 예. 그 보수당이 진짜로 노동당이 좌표가 있어요. 그럼요. 이게 그런 것들 과정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민주당하고 공화당 백중지사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도 발전했죠. 태양은 태양인데 그 안에서 격렬하게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생긴다. 그게 동인이다. 그게 에너지의 원이 그게 돼요. 혼란이 아니고 동인이다. 그렇죠. 발전의 동인이다. 그렇죠. 그 혼란과 발전의 차이. 어느 순간은 혼란이 되고 어느 순간은 발전이 되는. 그 결과를 봐야 돼. 근데 어떤 요소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해요. 결국은 영원 무궁한 건 없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공정함이 깨졌을 적에 문제가 생겨요. 거짓, 허위가 들어갔을 적에. 중요한 거는 그 민의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런 것들이 정상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방향이 되는데 이거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쪽이 힘이 세니까 이걸 자꾸만 틀어. 선거를 갖고 놀아. 그다음에 국민을 갖다가 이런 방향으로 끌도록 언론을 통제해. 이래버리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당인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졌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란 말이 굉장히 보수파들은 지르고 있는데 기존 언론들은 꿈쩍도 안 해요. 사실은 이렇게 지는 게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페어니스, 공정성이 보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잘 되고 어때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다음 문제고 저는 모든 건 과정이 있어요. 여당이 지는 선거가 나왔다는 건 공정성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발전의 동력이 되는 거지 혼란으로.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태양으로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쪽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지.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딸레반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역사의 역사는 과정으로 봐야지 결과로 보면 안 돼요.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왜 대한민국에 대한 흐름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상당히 사회운동 하면서 저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날 그 방송 나오는 거 보고 한 잠도 못 잤어요. 개표 그거 보고 저도 굉장히 이게 정말 이게 과연 민이냐 이거 뭐 별 생각 다 했는데 나중에 제 스스로 또 생각을 해보고 어떤 흐름에 대한 걸 봤을 때 합리화시킨 거 아니에요? 합리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있었을 때 합리화보다는 학술적 논리를 갖고 보는 거죠. 사람이란 게 아무리 뭐 하더라도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군 생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막 때리면 안 돼. 근데 화나면 손이 먼저 나가. 그게 인간이 속성이 그러거든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 그러면 이게 합리화를 하죠. 때려놓고선 내가 너 사랑했기 때렸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때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은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정말 그거 정말 참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안 한 게 오히려 낫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합리화 됐을 적에는. 그러니까 합리화라는 측면보다는 냉철하게 객관적 현실을 파악하고 운기의 흐름을 봤을 적에는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는 우선 앞으로 다가올 3년 동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씨가 앞으로 3년 내에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을 하야시켜서 선거를 빨리 해서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몰아붙이는데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뭐 그런 것들이 닥쳐오면 이번 선거는 혼란의 에너지원이었고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점법을 해서 뭐 통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기회의 혼란이었는데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들어가서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놓고 한번 네,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주 자체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용 대검이에요. 계련용이 칼을 찬 모습이거든요. 똑개죠, 똑개. 그리고 또한 예. 그러면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행으로 따지면은 경이라 그래. 경진일날 태어나서 경진. 경은 쇠붙이 하고 진이 진토할 적에 용할 적에 하는 토인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용 대검이라고 그랬는데 쇠붙이 금의 기세가 굉장히 세요. 근데 이분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물이 많이 있어요. 수가. 그러니까 금생수에서 이걸 설기라고 그래요. 특히 쇠붙이 금은 양금인데 음수가 있으면 이거 상관이라서 설기야. 그러니까 설기는 치는 거야. 예. 여기는 약간 그건 윤석열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런 운세를 갖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3년 네. 그 이후에 7년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봐서 대한민국 발전 이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제가 봤을 적에는 탄핵 이런 건 없다고 보고 하야도 없고. 예, 하야도 없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저는 안정적으로 되면 협치가 협박일 수도 있어요. 예. 협치를 해나갑니까? 협박을 받으면서 해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전략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윤이. 예.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밀어붙이면은 되겠지 생각하는데 이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나름대로 좀 아까 협치 뭐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 대통령 당연히 정치를 해야죠. 근데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방향과 목표에 대한 방식을 그전에는 좀 하드, 좀 강하게 했다면 소프트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는 식으로 저는 노선을 바꿨고, 그런 노선을 왜 바꿨는지는 사주적으로 나와요. 오케이. 예. 그럼 지금 이번 선거도 하나의 절처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변화하는 게 봉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3년간 대통령 하야 없이 갈 수 있고, 그게 또, 그럼 그 사이에 경제는 아까 말한 대로 양이 소음으로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동할 정도로 어떤 민생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었을 적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제 발전 이거는 사실은 정치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오든지 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배는 그냥 갑니다. 그냥 가고 현재 운세 흐름으로 따져 봤을 적에는 이거는 이제 대통령 개인의 사주를 보거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원의 운세를 기준으로 따져서 봤을 적에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그럼 그건 대기업 위주의 경제고 민간인들, 상공인들, 아주 조그만 회사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그게 좋아져야 되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뭐하고요. 어쨌든 수출 흑자가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어떤 배가 이게 우리가 가는 방향대로 쭉 가는 모습은 그대로 간다고 보고 이거 그 중앙에서 뭐 벌어지는 것들은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도 지나가는 과정이죠. 내린 비중의 하나고 내일 모레도 올 비고 그전에 왔던 비고 큰 것도 별것도 아니고 이번에서 뭐 여소야대가 됐다. 과거에도 수없이 경험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고우한다. 계속 우상의 향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운세고. 대한민국 운세요. 이제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성장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못 가나요? 더 갑니다. 근데 지금 노인들이 너무 많고 젊은이들이 없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인구가 줄어서 쇠락한다 이런 건 없습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통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북한도 지금 뭐 애를 안 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명리적 측면에서 따져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중심이냐 그 지역의 지기가 중심이냐라고 봤을 적에 저는 둘 다를 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실제로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기후는 지기로 이루어집니다. 지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인방인이 뭐냐면 지기로 한 거죠. 근데 그 지기를
방위로 잡아서 이제 동북방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예, 예. 이 땅 기운을 느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방위상으로 그려보고 이 머리로 잡은 겁니까? 그거는 저도 그것에 대한 연구를 나름대로 봤는데 그거를 참 그거로 잡기는 어렵고 어떻게 뭐 한다라고 지금 사실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역 개사전에 그 축인 감방을 감방에서 모든 문명이 생겼고 감방에서 모든 문명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주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간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봤을 적에 바로 축인방이다. 그래서 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세가 좋다. 예예예 이쪽으로 다른 얘기인데요. 예예 제가 뭐 풍수 공부한 건 아닌데 예예 이제 좌청형 500호 예, 예. 교과서적으로 예예 그런 풍수가 있는가 하면 제가 경주 예. 이제 부여는 조금 거기도 좀 무덤이 있긴 한데 예, 백제 예. 무덤 좀 있는 예, 거고 예. 경주 많죠. 예. 그다음에 중국 집안에 가게 되면 고구려 무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세 군데 가서 아무리 봐도요 좌청룡 500호가 없어요. 예, 예. 그냥 봉분이 이렇게 떼무덤들이 공동묘지처럼 모여 있거든요. 예예예 그러면 이게 고대 국가 지금부터 1000년 이전에는 사실 풍수가 들어온 게 예, 고려 때 예예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예예 뭘로 했을까? 분명히 명당이니까 썼을 겁니다. 예예 거기 가니까 누가 여기는 기운이 좋소. 지기가 좋아서 쓴 거다. 그래서 기풍수를 하던데 예예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땅의 기운을 잡아서 도시를 썼다라고 하는데 예예 지금 이렇게 방위로 잡는 거는 좀 막연하잖아요. 그럼 동쪽에만 있으면 제일 좋은 거네.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 흐름으로 따져서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원의 운세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회 운세. 그래서 한 개의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1년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지구의 1년을 12만 9,600년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강전 선생이 얘기한 것 내용이 있는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원의 운세로 따지면은 우리가 혼원수라는 게 있어요. 혼원수가 뭐냐면 지구가 우리 인류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구에서 기운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한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약 1000만 년 정도로 봐요. 한 1100만 년 정도로 보는데 그 1100만 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76번째 돌아왔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겠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인류가 살고 있는 우리 인류들이 현재 이 상태로 살 수 있는 게 한 1000만 년 전서부터 이런 형태를 갖춘 거 아닌가. 그렇죠. 자연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대충 따져보니까 히말라야 산맥하고 그리고 우리 최고로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지상에 주는 게 히말라야하고 안데스 산맥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약 3천만 년 전 정도로 예정을 하던데 그게 이제 산맥이 생기고 막 하는 과정 지각 그 이후에 안정이 돼서 어떤 생명체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각을 갖고 있는 생명체로서의 어떤 것을 나온 게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태평양 있잖아요. 태평양이 엄청 커요. 아마 5대양 6대주래. 제일 크잖아요. 제일 깊고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루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그 수의 기운을 받고 내려온 게 우리가 봤을 때 바이카로. 그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와서 축.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한반도로 만주 한반도 내려온 게 인의 일부까지 들어온 게 이제 일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일본을 묘로 보고 그래서 돌아쳐서 어디로 들어가면 중국이 진토로 들어가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요 모습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으로서 우리가 판단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도 바이칼로가 중심으로 그렇죠. 바이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인이 아니고 우리가 묘 쪽 해당되는 거 아니죠. 자축. 우린 인, 일본이 묘. 바이칼로호가 상당히 북쪽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쭉 똑바로 보면 우리가 남쪽에 있는데. 남쪽이죠. 그럼 자, 축, 인, 묘, 진 이렇게 이게 돈다는 거죠. 돈다는 거죠. 이렇게. 동남이군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흐름으로 따져서 보기 때문에 뭐 이게 꼭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그렇게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럼 지기를 받냐? 우리 인이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반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한반도의 인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게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게 대충 보게 되면 홍산 문화 쪽도 이제 연관이 돼요. 홍산 쪽도 같이 연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기운이 사실은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온 상태죠. 이건 내려온 상태고
그래도 인의 기운을 받으니까 우리가 인은 명리적으로는 호랑이 인이 문명 문화의 산실로 봅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인을 보게 되면 인에는 화가 들어가 있어요. 화라고 하는 건 불이거든요. 불은 문명 문화를 상징해요. 예. 그래서 문명 문화를 상징하는 인인데 그 대표적인 그 상징하는 게 바로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은 화라산입니다. 안에 마그마가 있어 계속 터져요. 즉 위는 그냥 나무도 많이 있고 막 목에 있지만 그 인이라는 나무긴 하지만 그 밑에 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이고 그리고 거기서 문명 문화가 많이 생기고 예,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돌아서 결국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얘기하는 게 용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진이라고 한 건 토거든요. 중심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항상 중심국가다, 중심이다. 그 다음에 걔네들은 항상 얘기하는 용좌. 용을 항상 중요시하잖아요. 그게 나오고. 곤룡포. 곤룡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을 묘라고 보는데, 인에서 묘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지류가 일본으로 간 모습이에요. 예. 근데 일본은 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하고 묘의 차이가요. 인은 나무가 쭉 올라가는 거고요. 묘는 가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하. 자, 근데 중요한 게 가지가 벌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생식적 분포와 생식적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돼요. 그래서 화려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성적인 게 거기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묘를 대부분 이제 자축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를 한 인생의 한 방향으로 보면 묘가 사춘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 성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게 그런 지기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제 됩니다. 우리 지기는 그런데 예. 이런 지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그 다음 30년에도 발전을 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까 원의 운세를 얘기하면서 360년 단위의 운이란 게 있잖아요. 그 운이 현재 갑술이라는 운이에요. 현재. 그것이 지금 320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온 게 을해라는 운이 들어와요. 앞으로 운이. 근데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그게 다 목의 전기를 발산하고 있죠. 쭉쭉 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60년도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 금극목이라고 금기가 들어오면 목은 잘려나가는 거. 그렇죠. 금기가 들어오지 말란 법. 우리 그 대표적인 게 바로 6.25가 나던 해입니다. 그게 경인년. 경인년 1950년이에요. 1950년. 그게 1950년이 바로 경인입니다. 경은 쇠붙이 금이고 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호랑이 인이잖아요. 그건 금이 인을 치는 모습이었죠. 아, 그래서 그래. 예.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간간이 앞으로 들어오긴 하겠네. 그렇죠. 그게 자 똑같은 게 그때는 도끼로 잘리고 또 크고 또 예, 크고 그렇죠. 숲이 커진다.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1950년에 경인년 때는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로부터 딱 60년이 지나고 또 경인년이 있었어요. 있었죠. 2010년. 맞나요? 그 해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2010년에 뭐가 있었죠? 연평도 포격하고 아, 그러네. 그다음에 천안함. 천안함 사태가 났던데요. 아, 그다음에 해그런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똑같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 군 출신이라 얘기하는 거지만 아니 상대편에서 수백 발 포를 쐈어요. 이건 전쟁 나는 겁니다. 아, 그때 6.25 전쟁 이후로 피난민이 인천으로 예, 왔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때는. 포를 6.25 끝난 이후에 처음 포를 맞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옛날 당포함 사건도 있었고 네, 예, 예. 그래서 예. 말이 안 되는 사건을 예, 당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뭐 그때 60년이 지난 경인년은 그냥 뭐 큰 게 없이 지나가야 되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은 결국은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루어지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 우리가 발전하고 앞으로 360년의 역사도 우리가 발전한다. 앞으로 360년. 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